저는 로또 2등에 당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135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해 제게 그것보다 더 희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비극이었습니다. 2019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상한 꿈을 좀 꿨어요.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총을 쏘더라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 그리고 다섯 방, 여섯 방째 저를 쏘려는 순간 너무 아파서 잠에서 그때 벌떡 깨어나게 되고요. 너무 기억이 강렬해서 그 주에 로또를 사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로또가 1등은 아니었지만 2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잠깐 인증샷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잔!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그 종이를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이상한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5,000원에 한 장을 구매를 했거든요. 산 날짜가 5월 25일이었고요. 구매 시간이 5시 55분 55초였습니다. 그리고 당첨금도 약 5,050만 원이었어요. 총도 5방. 저는 뭐 이런 숫자들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좀 믿기 힘든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우연이 아닐까. 그런데 제가 2019년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유는요. 84일 전 2019년 3월 2일 6살 된 제 사랑스러운 아이가 저보다 먼저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5세에서 9세 아동의 연간 타살로 인한 사망 비율이 약 11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숫자를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약 1,50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1,500억 분의 1. 불과 저는 석 달이 채 안 돼서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또가 당첨됐던 2019년 5월 25일은 공교롭게도 다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말로 표현 못하는 어떤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행운이 찾아온 날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찾아올 수 없는 비극의 날이기도 하겠구나. 그리고 그때 저는 이 로또 당첨된 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에 있는 아들이 어떻게든 버텨보라고 보내준 메시지였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그 당시 제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운이 더럽게도 나쁜 사람일까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로또가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있었던 비극이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또 비극을 겪었다 그래서 제 남은 모든 인생이 저와 가족 모두가 불행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우리 아이였을까?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었을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잖아요.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전으로 시간이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제가 조금씩은 선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닌 다른 범죄 피해자들 곁에 서기도 해봤고요. 사업이랍시고 어떤 버디와의 시간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저처럼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답을 좀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어쩌면 원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씩은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크게 사업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크게 받았을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시간을 그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모든 일들이 저와 같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마다 견디기 힘든 일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혹시 지금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 질문에 만약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계신다면 저도 그랬던 것처럼 질문을 하나만 더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이 질문에도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지금 답을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회복이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겪기 전의 저와 겪은 후의 저는 이미 달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달라진 나로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방법을 아직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어떤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각자의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고 막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시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보고 있답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살아보려고요. 암튼 살아는 있더라고요.